안녕하세요. 커피맨입니다. 오늘은 잘 써도 걱정, 못 써도 걱정. 제가 처음 네이버 챌린지 리그에서 글을 쓸 때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순수 쪽에서 왔으니까 처음에 굉장히 놀란 게 웹 작가들이 쓰는 원고지 양이었어요. 보통 이제 순수 문학에서 장편 응모를 하면 기껏 길어야 800에서 1000매. 원고지 매수로 500매, 600매면 어느 정도냐면 회차로 5,000자씩 25회 정도면 원고지가 1000매입니다. 그러니까 총 100편을 했다 그러면 원고지로 4,000매 정도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엄청난 양인 거죠. 그래서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. 그 많은 원고지 매수를 써야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심적인 부담이었어요. 물론 순수 문학처럼 그렇게 디테일하게 뭐 문장을 쓰거나 뭐 내용을 구성하지는 않으니까 훨씬 쓰기는 널널하죠. 그렇다고 해도 원고 매수가 4,000매 정도 되면 작가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. 웹소설 작가들이 워낙 그렇게 원고 매수를 많이 쓰니까 보통 독자들이 볼 때는 그렇게 쓰는 게 되게 쉬운가 보다 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. 원고를 많이 쓴다는 건 작가한테 엄청난 스트레스고요. 물론 회차를 계속 뭐 늘릴 수는 있어요. 회차를 계속 늘려서 2,000회, 3,000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. 근데 작가가 100회 이상 쓰면 사실은 어느 정도 끝맺는 게 맞거든요. 왜냐면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. 밀도가 떨어져요. 200회, 300회, 400회 이 정도까지 써도 사실은 뒤쪽으로 가면 재미가 없어요. 써보면 알거든요. 재밌게 쓸 수가 없어요. 그 정도 양이면 거의 그냥 영혼을 갈아 마셔서 습관적으로 쓰는 거지 디테일하게 정말 작품성을 갖고 쓰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래서 이 많은 양을 처음에 쓰는 게 저한테도 엄청난 부담이었고 특히 로맨스를 갖고 그렇게 구성하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. 하루에 많이 써봐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직업이 따로 있으니까 뭐 5,000자 정도거든요. 그러면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써도 한 3개월 반 정도가 이제 걸려요. 일단 조회수도 안 나오는 글을 4개월 동안 쉬지 않고 쓴다는 건 결코 쉽지가 않아요. 그런데 인기가 좋다. 인기가 좋으니까 좋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또 아니더라고요. 내가 무료 글을 쓰잖아요. 그러면 독자들이 이제 붙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독자들이 붙으니까 이제 고맙죠. 고맙긴 한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특히 챌린지 리그 같은 경우 벌테러가 일어나거든요. 내가 좀 인기 있고 좀 재밌는 글을 썼다 그러면 벌테러가 거의 100%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누군지도 몰라.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계속 뭐 1점 주고 2점 주고 10점이 만점인지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어요. 몇 점이 만점인지. 그럼 별점이 막 7점, 8점, 5점, 4점 막 이렇게 내려간다고. 특히 회차가 작을수록. 그럼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요. 공지글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공지글을 쓴다고요. 근데 소용이 없어요. 계속 그래. 처음에는 도대체 누가 이렇게 별점 테러를 하나 했던데 나중에 몇 년 이제 써보니까 알겠더라고요. 대부분 같은 이제 동료 작가들인 거예요. 같은 무료글을 쓰고 있는 그 챌린지 리그의 작가들이 와갖고 나보다 잘 쓰는 것 같으면 별점 테러를 일단 하고 보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냥 무시를 해야 돼요. 무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컨디션이 좋고 글이 잘 써질 때는 그게 무시가 되거든요. 그런데 내가 컨디션이 안 좋고 정말 글 쓰는 게 힘들어. 그러면 막 그게 무시가 안 돼요. 너무 힘들어요. 거기다가 독자들이 이제 붙기 시작하면 온갖 악플이 달려요. 물론 좋은 선풀도 많죠. 좋게 써주고 글 써주는 거 고맙다 의견도 얘기해주고 그런 독자들도 많아요. 그런데 어떤 독자는 계속 습관적으로 욕하고 뭐 불만 터뜨리고 그냥 계속 와서 불만을 터뜨려요. 근데 내가 보기엔 그것도 거의 경쟁 작가인 것 같아요. 무료 게시판인데도 와서 그런다고. 무료 게시판인데도 와서. 왜 그러냐면 아무리 챌린지 리그라도 이게 경쟁 체제야. 작가들끼리 경쟁 체제란 말이야. 그러니까 나보다 글 잘 쓰는 거를 못 견디는 거야. 그래서 계속 테러하고 악플 달고 조금만 좀 수위를 좀 높게 해. 그러면 또 신고를 해. 신고를 해서 랭킹에서 벗어나게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못 쓰면 너무 인기가 없고
자꾸 기운이 빠져서 문제인 거고, 잘 쓰면 또 잘 써서 또 문제인 거고. 그래도 예전에 챌린지 리그에서 랭킹제 이전에는 그래도 쓸만했단 말이야. 근데 랭킹제 된 다음부터 이게 랭킹에 오르지 못하면 일단 베리그에 가기가 되게 어려워요. 거의 매일 써야 되고 랭킹에 올라야만 계속 올라가는 구조. 그러니까 승자 독식 구조예요. 그게 랭킹제가. 승자면 승자일수록 더 많은 조회수를 빨아가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야. 그러니까 경쟁 작가들이 예전에는 좀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랭킹제 된 다음부터는 어떻게든 좀 나보다 잘 쓰고 조회수가 높다. 그러면 무조건 신고하고 테러하고 막 이러고 보는 거야.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시스템 안에서 견뎌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. 돈도 안 되고 매일 써야 되고 몇 개월 동안 쉬지 않고 써야 되는데 그걸 또 테러까지 하고 악플 달고 그러니까 진짜 힘든 거야. 근데 거기까지도 괜찮아요. 뭐 그냥 무시하면 되니까. 그런데 제일 힘든 거는 일단 수위가 어느 정도 높아버리면 신고를 한단 말이야. 그러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신고를 한 2번인가 3번인가를 당하면 랭킹에서 빼버린다고요. 그리고 랭킹에서 안 빼더라고 하더라도 1위가 돼도 베리그에 일단 안 넣어줘. 그러니까 맨날 써봐야 거기서 고생만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렇게 몇 번 쓰다 보면 작가가 지쳐버려요. 그냥 거기서. 그 시스템 안에서 지친단 말이야. 왜 그렇게 구성해 놨는지 잘 모르겠어. 너무 힘든 구조야.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독자가 안 붙어. 챌린지 리그에서 아무리 글을 써도 내 독자가 안 생겨. 그게 가장 힘들어요. 베리가 안 가도 좋아. 까짓 거 뭐 베리가 안 가면 그만이지. 베리가 안 가서 내 독자 그냥 만들어서 확보해서 1편 쓰고 2편 쓰고 3편 쓰고 4편 쓸 때마다 독자가 붙어서 내가 그 독자를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계속 앞으로 내가 작가 생활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거라면 랭킹에 상관없이 글 되게 열심히 쓰죠. 내 독자 계속 만들고.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일단은 시리즈에서 돈을 버는 거지 작가를 키워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. 자기네가 그냥 작가를 데려다가 자기네 마케팅력을 이용해갖고 돈을 버는 거지 작가를 키우는 게 아니란 말이야. 작가가 혼자 스스로 독자를 만들게 그런 시스템을 구성해 놓지 않은 거예요. 거기서 계속 글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챌린지에서 몇 번 글을 쓰다 보면 그냥 완전 지쳐다가 떨어져서 대부분 그만두는 그런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. 나는 이걸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. 근데 뭐 고칠 것 같지가 않아. 걔네들이 이제 랭킹제를 한 거는 좀 쉽게 그냥 알고리즘으로 작가 스스로 굴러가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한 거고 첩첩산중입니다. 해도 잘 해결이 안 되는 과제만 있고 하여튼 웹작가로 성공하는 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데뷔하는 게 일단은 어려우니까. 그래갖고 제가 한동안은 카카오 친인 작가들을 글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. 그런데 카카오를 가볼까 생각을 해봤어. 근데 카카오에 간다고 하면 또 거기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야. 그러면 거기에 또 익숙해져야 돼. 그러면 또 힘든 거야. 처음 시작하는 작가는 어디를 가든 참 힘들고 그래요. 그래서 꼭 한 군데만 고집하지 마시고요. 다양한 데 가서 한 번씩 안 되더라도 글을 써보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고요. 빨리 투고를 하세요. 빨리. 그러니까 첫 편 때 한 번 썼다. 투고를 해서 일단 깨져봐야 돼. 내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.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인기가 있어도 무료 시장에서 계속 욕만 먹으면서 하고 있는 거야. 네이버 챌린지 같은 시스템에서는 작가가 아무런 그 보조 장치 없이, 보조 방법 없이 그냥 글만 갖고 계속 올라가는 건 쉽지 않아. 쉽지 않아요. 그거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. 왜 쉽지 않은지. 그리고 어떻게 해야 금방 베리그로 갈 수 있는지.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.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